퇴직식 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평생을 공직에 바쳐 일해온 내가 동료들 앞에서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겉으로는 씩씩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아쉬움,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허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퇴직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정체성의 변화라는 걸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퇴직하면 뭐하고 살지? 내가 준비한 건 충분할까?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평생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만 해온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막상 일터를 떠나면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나 자존감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오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의 현실, 우리가 마주한 진짜 문제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삶을 막연히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는 오히려 큰 시련이 될 수 있어요. 첫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이 있지만 그마저도 현재의 물가 상승과 건강보험료 증가로 인해 체감하는 생활 수준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빠듯하구나라는 현실 앞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재취업을 생각하거나 부수입을 마련하려 하지만 나이와 체력, 그리고 경쟁이라는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며 일하던 시간은 은퇴 후 확 줄어듭니다. 매일 함께했던 사람들과 멀어지면서 마음속에 깊은 허전함과 외로움이 찾아와요. 특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죠. 셋째,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명이 사라지고 나면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던 분들일수록 그 충격이 큽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는 삶의 재설계다. 은퇴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단순히 재정적인 계획으로만 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은퇴는 삶의 재설계 과정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해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불안과 고립,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면 인생의 제2막을 풍성하게 채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으로 꼽습니다. 재정 안정성 확보.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까지 꼼꼼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과 건강보험료 변동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및 확장. 은퇴 후에도 친구, 동료,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온라인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역할과 목표 설정. 은퇴 후에는 1회에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합니다. 취미를 키우거나 재능을 살려 자원봉사나 강의,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미션을 찾으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공무원 은퇴 후의 진짜 이야기. 첫째, 김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과장님은 60세에 공무원을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그동안 연금과 저축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퇴직 후 몇 달간은 허탈감에 빠졌죠.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조금씩 사회적 관계를 회복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김 과장님은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이 대리님의 경우입니다. 이 대리님은 58세에 조기퇴직을 선택했는데 준비가 부족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연금은 아직 적었고 별도의 저축도 많지 않았죠. 게다가 재취업이 쉽지 않아 한동안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재정 상담을 받고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해 부동산 소득과 연금, 일자리 복합 전략을 세웠고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님은 은퇴 전 재무 상담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박 주무관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주무관님은 62세에 퇴직 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깊은 외로움과 우울을 겪었습니다. 일상의 의미를 잃고 건강도 악화되었죠. 하지만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며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취미로 사진 동호회 활동도 합니다. 박 주무관님은 은퇴 후 정신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퇴직식 날 그 눈물의 의미. 퇴직식 날 터진 눈물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온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아쉬움, 앞으로의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간 쌓아온 자신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 있기에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도 얻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마음과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의미 있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해요. 퇴직식 그날의 눈물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속에 담긴 아픔과 불안을 나누고 공감할 때 비로소 진짜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눈물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인생은 언제나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은퇴 후 정서적 변화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을 짚어볼게요. 특히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사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재무 계획이에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꼼꼼히 따져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그 예상보다 훨씬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전 자신의 현재 지출액을 기준으로 7,080% 수준을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로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월 지출이 300만 원이라면 은퇴 후 최소 210만 원 정도는 매달 꾸준히 들어와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70만 원대, 공무원 연금은 평균 200만 원대 초반 정도입니다. 2025년 기준. 이렇다 보니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에 추가로 저축하거나 투자 혹은 부동산 등 다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재무 준비에서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에는 예상 은퇴 생활비를 실제로 써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말로만 줄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두 달간 일부러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보는 거죠. 그래야 실제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지 감이 잡힙니다. 둘째, 건강보험과 의료비 부담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건강보험이 아닌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이 악화되면 치료비와 약값도 늘어나니 의료비 비상금은 꼭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셋째, 재취업이나 부업 계획도 은퇴 전에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새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본인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살려 강의, 컨설팅, 자영업, 프리랜서 등 경험 기반 일거리를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해요. 두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도 직결됩니다. 은퇴 후 고립감이 심해지면 우울증 위험도 크게 높아지거든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사회 모임 등에 꾸준히 참여해 인간관계를 넓히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 김 씨는 퇴직 전에 취미로 등산 모임에 가입해뒀고 은퇴 후에도 그 모임 덕분에 친구들과 꾸준히 만날 수 있어 외로움을 크게 줄였어요. 이런 사회적 연결망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역할과 목표 찾기입니다. 평생 일하느라 미뤄둔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원봉사, 교육활동 등으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사진 찍기에 도전한 박 씨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소셜미디어에 작품을 올리고 동호회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자존감이 크게 높아졌어요. 또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은퇴 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작정 쉬는 것보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삶이 은퇴 후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은퇴 후 무리한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급격한 수익을 기대하며 위험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원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둘째, 심리적 위기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이나 지역사회 복지센터, 심리상담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소통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은퇴 후 가장 큰 심리적 지지군은 가족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대 차이, 생활 패턴 변화로 소통이 줄어들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대화 시간을 만들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재정,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 세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성공적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그 준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조금씩 다져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은퇴 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준비하면 퇴직식 날의 눈물도 후회가 아닌 새로운 출발의 감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현실에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